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교사 장현정입니다. 빚을 확실하게 갚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빚을 확실하게 갚는 방법?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장현정 TV 채널에서 다루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빚을 갚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빚을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얼마를 버는지 빚이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총 부채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누군가에게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디에 메모를 해두거나 머리에 박혀 있어서 잘 기억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그러신 것은 아니에요. 의외로 채무자분들이 내가 빌린 빚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사실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여기저기 검색하고 눈에 띄는 곳에 전화해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자동이체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어디인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빚을 갚아 나가면서 어디에 얼마를 갖고 있는지 내 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돈 벌고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리고 사실 좀 무관심해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그냥 이건 냅두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일단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나의 채무가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현재 상황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나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예전 영상에서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여신거래라는 모든 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듯이 내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히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은 선생님 얼마를 버세요? 한 달에 버시는 소득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매달 나가는 돈, 매달 버는 돈 이게 월별로 마감을 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다 보면 통장 한 곳에서 돈의 입출금이 너무 자주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더 복잡해 보이고 사실 계산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세요. 통장 나누기는 빚을 갚아야 하는 습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데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이 들어오면 한 달에 사용할 금액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이렇게 다 떼어놓고 돈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돈을 은행에서 통장에 이체를 하고 이체해둔 통장에서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통장을 정해놓고 해당 통장에서만 자금을 넣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장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사용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돈을 사용하고 정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이든지 자영업자든지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여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얼마를 버는지 지출이 얼마인지 파악이 된다면 내가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득 지출 등을 바탕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빚이 1억이나 있는데 수입은 너무 작은 경우 생활을 하고 남는 돈으로 빚을 언제 갚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달에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경우 원금을 언제 갚냐 이자를 언제 갚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250만 원을 매달 꼬박꼬박 번다면 갚아 나가실 수 있어요. 25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50만
50만 원씩 갚는다고 하면 오롯이 빚만 갚는다고 할 경우에는 8년 정도면 다 갚으실 수 있어요. 매월 1일날 카드 출금, 매월 15일에는 또 다른 카드 출금, 매월 22일에는 대출받은 은행에서의 이자 출금, 이렇게 빚에 시달리다 보면은 변제를 해야지 하다가도 또 계속 시달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그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상실해버리시기도 하잖아요. 한 달에 딱 한 번 빚을 갚는 날을 정해 놓으세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월급이나 매출금이 입금되었을 때 빚을 갚는 날짜로 정해놓으면 좋으세요. 벌어놓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2, 3일 이내에 원금 이자를 갚는 날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직접 이체를 해도 되지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두면은 내가 꼭 기억해두지 않아도 그 날짜에는 빚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급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빚을 갚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돈이 입금되는 날에 정해진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당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셔서 빚을 진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에게 갚을 돈을 따로 모아놓는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두시는 거예요. 월급을 받자마자 갚아야 되는 돈을 통장 쪽으로 넣어놓고 남는 돈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면 생활을 허리띠 졸라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빚을 꾸준히 변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승여금이나 돈이 좀 남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은 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또 빚을 갚고 생활을 하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사실 더 힘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습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현명하게 통장을 쪼개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제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가는 이자와 지급일을 통일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갚다 보면 원리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도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빚을 잘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